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요. 검언유착 수사를 맡아온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서 신성식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번째 인사에서도 대거 교체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참모진의 대거 교체인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분들이 교체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해석들도 벌써 나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번 인사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대검의 참모진들이 교체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뭐 윤 총장 의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견에 따랐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추미애 대 윤석열 이 구도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고립이 뭐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미 지난 1월 인사에서부터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려졌던 검사들이 뭐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데다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이제 윤석열 총장의 동기인 뭐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이라든지 몇몇 인사들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흐름 위에 있는 인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이제 뭐 흔히 분류하기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견제를 강화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고립이 심화된다고 표현한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인사 자체보다는 이제 그동안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에는 당시 법무부에서 최대한 어떤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져서 여러 이제 인사들이 좀 임명이 되곤 했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올해 1월부터 그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갈등 속에서 좀 법무부 장관 쪽에서 더 과감하게 인사권을 휘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사가 특별히 더 두드러지는 인사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도 어떻게 좀 평가하시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예상됐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제 갈등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추 장관과 이제 좀 친화적인 인사들, 그러니까 검찰들의 이제 인사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윤 총장의 이제 고립은 좀 더 심화될 것 같고요. 뭐 이때까지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된 승진 인사들만 봐도 이게 저희 예상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리를 지키신 분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승진이 점쳐졌는데 좀 예상 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검언유착 사건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발표하기를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와 이제 공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전 기자의 이제 공소장을 보면 공모 관계가 적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석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다 할 증거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된 거 아직 진행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얼마 전에 정진홍 부장과의 이제 좀 잡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뭐 승진에 있어서 뭔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성과를 낼 때까지 시간을 이제 주면서 좀 기다려주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이제 현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무부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승진을 한 분들이 계시네요. 예, 승진한 분들은 바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고 신성식 3차장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그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분들이라서 요거 이제 좀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검장은 유임시키고 이분들은 승진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사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했던 사람을 뭐 대검차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검찰 내부에서 있을 수도 있는 뭐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이정현 신임 검사장이라든지 신성식 신임 검사장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들인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권한유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고 네. 내부의 평검사들이라든지 이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강행했다. 예. 특히 이제 몸싸움까지 한동훈 대 정진웅 몸싸움까지 벌어진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이 문책 인사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승진을 했다는 것이 예, 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이성윤 지검장도 문책을 당해서 승진이 안 된 게 아니다라고 아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현재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다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앙지검장이 이제 얼핏 보면 뭐 형식상으로는 고검장이라든지 이쪽보다는 낮아 보이지만 예. 검찰총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고 예. 역설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기존에 해오던 수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바로 밑선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인사들은 또 승진을 했다. 이것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도 뭐 이게 잘못했으니까 계속 유임시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 강화 내지는 고립 심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인물관계도라는 건 저희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 국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유의미한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추 장관의 참모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새로 가시는 자리가요. 대검 차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윤 총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통상 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 대검의 이제 고위직 직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하거나 예. 총장 업무의 이제 연속성을 위해서 특별한 이제 인사 이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 장관의 사람이라고 이제 보이는 사람을 이제 지금 검찰총장을 보좌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검찰총장과 발을 맞춰야 하는 자리에 오히려 대립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앉힌다라는 거는 결국 윤 총장을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것밖에 읽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더구나 이제 총장의 지척에서 이제 총장을 보좌하게 되면은 결국엔 누구보다도 총장의 행보를 더 먼저 알거나 예. 아니면 총장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좌라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힌 것보다는 뭐 감시 또는 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힌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윤석열 총장 뭐 저희가 뭐 내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인사 내용 특히 이제 대검 차장으로 부임하는 이 내용을 보고는 글쎄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특히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의 인사를 두고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대검차장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것을 뭐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분명히 네.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검찰의 인사권은 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네. 역대 예전까지는 보통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예전에는 사실 법무부와 검찰이 굉장히 딱 분별이 되지 않는 네. 그런 구조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게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바로 이제 총장 밑에서 보좌를 하는 대검차장까지
그런 이제 법무부 코드의 인사다 예. 이렇게 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검찰 내에서도 좀 동요 여론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검찰총장 임명이 되고 또 이제 그와 좀 가깝다라고 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발탁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좀 반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또 한 번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구도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법무부에서 너무 심하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여론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윤 총장의 힘이 약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현재 뭐 언론만 봤을 때는 윤 총장이 독보적인 검찰 내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윤석열 대 이성윤이라는 구도 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좀 윤 총장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신뢰를 보낸다거나 예. 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검찰 내부에서는 좀 균열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고검장으로 누가 가느냐, 이게 또 관심이었던 이유는 감찰을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그 몸싸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게 되는데 조상철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감찰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진행될 것인가? 그것 역시도 또 관건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 장관이 이제 고검장이 바뀌면 서울고검장이 바뀌면 지금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감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추 장관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점쳐졌는데 사실 그 조상철 고검장에 대한 평은요, 사실 어떠한 특정한 색깔을 띠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좀 무난한 인사라는 평을 받습니다. 어.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실질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던 그 조상준 그 고검 차장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 뭔가 이거를 그 추 장관이 이거를 목적한 인사라고 보기는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 내부 평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느 편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어느 네, 색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네, 무난한 예. 인사였다라는 무난한 평이 인사였다. 예, 대체적입니다. 예, 그런 평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형사부, 공판부 이 출신들이 얼마나 약진하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명제가 던져졌을 때부터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인정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오늘에 또 이르게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앞으로 검찰 개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도 저희가 우리 좀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네.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형사부 공판부 검사에 대한 우대 이것은 이제 과거하고는 다른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그런 인사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조금 이제 일반론적인 것으로 원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과거에는 공안통, 뭐 특수통 이렇게 불려졌던 인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좀 우대받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이제 어떤 직접 수사의 축소라든지 또 공판 중심주의로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예. 흐름에 맞춰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제 형사부나 공판부를 맡고 있는 검사들이 더 약진을 하는 그것은 이제 좀 대세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공판부 같은 경우는 뭐 인력도 부족해서 형사부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좀 검사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도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인사의 무게추가 옮겨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뭐 특정 라인을 누르거나 올리거나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예. 검찰개혁의 흐름에 맞게 가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흐름이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를 이제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것도 어디까지 제 그 생각입니다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검사들이 맡는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은 대부분 뭐 특수부, 뭐 반부패 수사부 이런 뭐 강력부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대거 하기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검사들이 대부분 이걸 하기 때문에 형사부와 공판부라고 하면 왜 이분들에게 경력을 또 중시해줘야 되고 검찰 개혁에 왜 이게 집중되는 거야?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국민들이 더 와닿는 그러니까 검찰을 만나게 됐을 때 오히려 만나게 될 수 있는 검사는 공판 검사와 사실 형사부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인들이 접하지 않는 뭐
기업 사건이라든지 정치 사건이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라서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지만 사실 민생의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예. 사회 정의와 관련됐을 때는 사실은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예. 업무 부담도 가중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주목받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주목받는 이제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제 특수 사건들이 이제 많이 주목이 되면서 예. 거기 요직을 맡은 이 검사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형사부에 있는 검사 그리고 실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판 유지를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유지를 할 것인지 말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판 검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의 이제 뭐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총장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인사를 보면 뭐 패싱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곤 한 것 같아서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떠했기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아무래도 지난 1월에 이제 법무부 인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법무부는 이번에 그 위법 논란을 좀 많이 의식을 하고 뭐 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강조는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가 밝히기로는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이 이제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게 승진 명단에 대해서만 이제 의견을 조율을 했고 보직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각에서는 인사의 핵심은 승진보다는 사실은 보직 인사고 예.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건 보직을 제청하기 전에 이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직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아니냐라고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바꾸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지금 의견 수렴이라는 조항이 들어온 게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아까도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크게 대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인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2004년에 이거를 이제 이 조항을 넣으면서 사실 이 조항을 넣을 때도 협의라는 용어를 쓰자 말자라는 걸 가지고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이제 의견 청취로 이제 조금 절충이 됐는데 예. 사실 그러니까 의견 이 청취라는 게 의미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식행위로 한번 의견을 듣는 것만 이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예.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건지 자체가 좀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렇게 대립 관계가 계속 된다면 예. 이러한 논란은 사실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이려면 뭐 서면 제출이라든지 예, 좀 더 명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면 제출을 하자는 것도 그 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좀 제출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법조인의 그런 의견이셨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런 어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어떻게 좀 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좀 한 덩어리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원래 현재 이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실 이제 과거에는 거꾸로 법무부가 좀 검찰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법무부의 탈검찰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의 탈법무부화 이것을 또 꺼낼 수 있는 예. 그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시민사회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인사권을 뭐 검찰에게 다 독립적으로 줄 수 있느냐, 중립적인 뭐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예. 이런 의견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한간에서는 조금 더 파격적인 의견인데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을 하자 예.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네. 이제 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법무부 장관이 명실상부하게 지휘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계속 쥐고 갈 경우는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권한을 어디까지 나누느냐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고를 하는 것이 그 또한 이제 법무부나 검찰을 개혁하는 그 방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좀 주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